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주관식 문제풀이 6번부터 10번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비중이 0.9일 때 크림 50ml 제작 시 질량은 얼마인가 100% 충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너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 곱하기 부피라고 보고 계산하면 어려운 문항이 아닙니다. 이거 2번이나 나왔던 출제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쉽도 하더라도. 자, 7번. 화장품 법에 의하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누구를 두어야 한다?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할 때 기준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일단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화장품법상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을 모두가 할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그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뭐냐?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이러한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관련 법이에요. 화장품법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법을 어겨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인 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자,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브랜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신데요. 모든 어떤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업무들은 제조업자가 많이 하긴 하지만 최종적인 화장품의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등록할 때부터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등록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화장품의 품질 관리나 책임 판매 후 안전관리들을 실무적으로 책임져서 진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책임 판매 관리자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러한 실무적인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판매 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의사이거나 또는 약사이거나 관련 학과, 이공계 계열, 화장품학과 등의 어떤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거나 실무 경력 2년, 즉 제조 또는 품질 관리에서 실무적인 경력이 있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전문대를 나왔으면 실무 경력, 지금 말씀드린 제조 또는 품질 관리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것이 뭐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실무 경력 1년만 있으면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고시 품목만, 즉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전문 교육 과정 이수했을 때 그 고시 품목에 한해서만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모모는 주문 준비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과 운송수단에 적지 않은 활동으로 제조소 외로 제품을 운반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 나왔고요. 바로 이게 뭐예요? 출하라는 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행규칙에서는 시장 출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판매를 위해 출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의에 관련된 문항들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규에서 정의 파트는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출하, 시장 출하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정의에 관련된 것들도 반드시 정리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시행규칙에서 얘기하는 시장 출하라고 하는 것은 위탁제조 또는 검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수탁 제조, 검사, 즉 제조를 해달라 아니면은 품질 검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 내가 부탁을 받는다, 즉 수탁 제조 또는 검사하는 경우는 그때는 시장 출하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CGMP에 나와 있는 출하라는 정의, 그 다음에 시장 출하라는 정의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되 좀 핵심 포인트만 짚어놓은 거예요. 출하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제조소 외로 제품 운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시장 출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판매 등을 위해서 제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수탁 제조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정리해 주세요. 자, 9번. 액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 흐름에 평행한 평면의 양측의 내부 마찰력이 일어난다. 이 성질을 뭐뭐라고 한다. 이것은 면의 넓이 및 그 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의 속도 구배에 비례한다. 이는 일정 온도에 대해서 그 액체의 고유한 정수인 비례 정수를 갖는다. 그 단위로는 포아스 또는 센티포아스를 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디에 출제됐냐면 사실 이 문항은 그렇게 쉬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고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좀 많이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별표 10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점성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그 정의에 관련된 것들 정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정의 한번 보시고 언제든지 정의에 관련된 것들은 출제가 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등의 관리 방법, 원료, 자재, 완제품 등에 관한 시험, 검사, 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서요.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리를 해놓았고요. 첫 번째,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이라고 해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문서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놓았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뭐뭐뭐뭐라는 문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라는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답은 제품 표준서와 제조관리 기록서인데요.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화장품 법에서는 제조업자가 반드시 작성 보관해야 되는 문서를 4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조금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라는 CGMP에서 요청을 하는 4대 기준서가 있습니다. 물론 CGMP에서도 당연히 화장품 제조업자의 기준에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약간 다릅니다. 화장품 법 시행규칙에서 얘기하는 문서 4가지와 비교를 해서 보면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준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제조관리 기록서와 품질관리 기록서가 아니고요. CGMP에서 요청하는 4대 기준서라고 하는 것들은 품질관리 기준서와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기준서하고 기록서에 대한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준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화장품이 어떤 원료를 측량을 해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반제품이 되고 벌크 제품이 되고 완제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그런 공정들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은 게 기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서에 맞춰서 실무자가 제대로 어떠어떠하게 했다, 이 공정을 어떠어떠하게 실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해 놓은 게 기록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장품 법상에서의 기준서는 2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제품 표준서와 제조관리 기준서를 요청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준서는 필요가 없고 제조관리 기록서와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해서 보관을 하면
어떤 화장품법은 어기는 게 아니에요. 화장품법을 준수하는 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법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서를 좀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비교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와 제조관리 기준서라고 하는 건 동일하지만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서는 품질관리 기준서와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라는 것들을 포함해서 반드시 화장품 제조업자가 작성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0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십시오.